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7시 52분입니다. 자, 금요일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다고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 받아서 지금 좀 기침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연기금 세미나도 제가 한 이틀 동안 좀 취소하고 이렇게 참여를 못했는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감히 예견합니다라고 해서 예언합니다. 주가를 예언합니다라고 했죠. 자, 지금 이 하락 사건도 제가 예언을 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삼성전자 종목은 시장의 분위기를 제외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마 이제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시장을 먼저 보세요. 산업의 사이클을 보세요.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우리 종목을 컨택하시죠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이제 웬만한 유튜버들이 하는 말 중에 HBM3만 확정되게 되면 주가는 급등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만 계속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 단일 종목이라는 종목만 보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74,700원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과거에 갔었던 이 신고가 96,800원에 대한 이 신고가는 평가 금액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00%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하게 되면 100% 여러분들은 신고가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양반은 뭐 했던 사람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단일 종목을 거래하면서도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다만 이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호재거리를 쫓아서 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제 내일 모레 60입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 안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외국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이것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것도 다 볼 건데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죠? 빠져도 버틸 수 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알파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때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이때 영상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81,000원일 때, 81,000원일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한번 간단히 보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는 분명히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는 걸 1번으로 목적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했던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7월 32일 새벽 6시 36분입니다. 오늘 라이브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81,000원인 현재 부근에서 우린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뭐랄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무지기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등장시킬 텐데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분명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AI 시장의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맞아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그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적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오른다.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 그죠? 이런 부분이 딱 나온다. 확정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주들은 분명, 즉 삼성전자는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냐 말았냐,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급락과 급등을 이끌어내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단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맞아요. 일단 팔고 가야 된다. 목요일은 무조건 한번 시초가에라도 팔고 가야 됩니다. 자, 이때 라이브를 진행했던 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이때가 81,000원이죠. 7월 30일이에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그죠? 오를 수 있습니다만 이날 목요일 날은 팔고 가자. 목요일은 어떤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9월에 반드시 시행할게요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호재가 악재가 돼 버렸죠. 물론 이 일본이라고 하는 BOJ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이 주는 일본으로 돈이 향하죠. 왜? 여러분들 한 10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 하실 거죠? 삼성전자 많이 사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안전자산은 무엇이죠? 안전자산은 금리잖아요. 금리 더 주는 일본으로 향해 버리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제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권을 이끌어낸 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안 좋게 보면서 제롬 파월은 힘있게 9월에는 분명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코멘트를 더 실어버렸잖아요. 라이브에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호재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결국 수급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 매도. 엔비디아의 거품론. 시장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빠지죠. 그때 마침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게요. 그러니까 금리 더 주는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시장은요, 삼성전자 종목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표 주식입니다. 이 우리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몸집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만큼 시황에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 HBM 수주를 받았다 말았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만 봐야 된다? 정확했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의 하나가 잡아요. 시장은 급락사건 나왔을 때 이전으로 회기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퀄테스트를 통과됐다 말았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우리 HBM도 한번 알고 갑시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아서. HBM은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쓰임새가 생겨난 건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3월. 3월은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 그죠? 갤럭시 24에 조그마한 AI가 스스로 인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맞아요. 스스로 인식하다 보니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필요하죠.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퇴사하죠. 똑같은 거예요. 라이브에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3월부터 힘있게 오르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반도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오를 때 왜 올랐는가?
대만 폭스콘 공장이 화재 사건 나와서 일시적으로 올랐고 하락. 그죠? 비단 이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하이닉스랑 이 삼성전자랑 완전 비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하이닉스는 일단은 뚫어내었다. 그러나 뚫어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안 좋다. 이 이야기 나왔다 했죠? 그죠? 오류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1단계가 HBM이라고 합니다. 3. 2단계가 여기 2를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가 HBM4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2, 3, 4단계요. 통신으로 따지면 3G, 4G, 5G. 이걸 아직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까지는 통과했죠. 그러다 보니 AI 가속기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우리 지금 오류 발생돼서 이제 고객사로부터 바로 납품하기 어려워. 이게 악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이슈를 왜 말씀드릴까? 그쵸.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 HBM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택이 되었다? 퀄테스트 통과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가야 된다고. 언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업종의 시장을 이끄는 지수, 심리, 모든 게 해소됐을 때.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이 엔켈 프레이드, 즉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이 자금들이 멈춰야죠.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을 뭉개버린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삼성전자 종목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를 보지 마라. 왜? 뭐라고 했어요? 특례 제도라는 게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뭘로 팔 수 있다? 지수로 환원해서 팔 수 있다. 이거 너무 개치 마세요. 저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을 만든 이유는 시황산업을 보자. 주식도 하나의 시황산업이다. 심리가 있고 경제 상황이 멀쩡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인위적인 수급은 뭘 동반한다고 했죠? 주가 하락을 동반한다 했죠. 잘 보세요. 우리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잘 봐요. 여기서 올린 이유 뭐예요? D램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뭘 했죠? 에? 공급량을 줄여버렸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가격 오른다. 일시적이다. 대만 폭스콘 공장 화재 사건 나왔죠? 그럼 뭐다? 일시적으로 다시 회귀한다. 금리 인하 코멘트를 기다렸죠? 근데 뭐다? 악재로 받아들인다. 이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떤 유튜버들 보니까 아니 무조건 눈 감고 묻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누가요? 본인 돈이면 눈 감고 묻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자 이제까지 설명은 끝났어. 그러면 현실적인 조언으로 어떻게 하면 신고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주타지안 교수님. 덜어놓을 때 덜어놓고 진입할 때 진입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쉬운 말이네. 그럼 뭘 봐야 된다? 금리를 봐야 된다. 왜? 시장은 항상 뭘 이용한다? 주식 시장보다 조금 더 빠른 걸 우리가 선물 시장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시장을 외환 시장이라고 해요. 외환 시장이 국내 시장을 흔들게 되면 추풍낙엽, 최근에 있었던 이 급락, 시장의 급락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HBM 좋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좋습니다. 언제 퀄테스트 받을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아마 제가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공략해야 되는 종목 딱 하나 일러드렸죠. 뭐였죠? YC. 빠른 속도로 오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경고 종목을 달고 있어서 해제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을 이끌긴 할 겁니다. 그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와, 제가 이 시황 설명하면서 이 시장 안 좋습니다. 이럴 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라고 했거든요. 자, 어제자죠. 어제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안 좋을 때 어떤 분이
라이브를 통해서 제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대요. 뭐 진매트릭스, 유틸렉스, B2N, 시프트업 전일 시장에서 이렇게 했대요. 어제 8월 8일 오후 1시 35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의 분위기를 틈타서 안 좋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된다. 유틸렉스, 진매트릭스, B2N, 시프트업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항상 진입할 때를 기다립시다. 자, 잘 봐요. 이게 이렇게 올라요. 그죠? 어제자 날짜의 평가액인데 시프트업 이분이 했던 말이 딱 하나더라고요. 아, 주식타짜 안규수처럼 시장이란 게 다른 쪽으로 힘을 부여하려고 한다. 코로나 확진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다. 산업. 시장의 의견이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주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산업이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뭐랄까 무지기성으로 빠지면 살아. 아니다 이거다. 실제로. 감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들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비중을 줄이고 다시 진입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맞아요. 팔아야 수익이에요. 팔아야 수익.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면 공감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보시고요. 자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줄 때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요. 74,700원짜리에 지금 이 삼성전자 국민 대표 주식이긴 하지만 96,000원, 106,000원, 116,000원 평가액 왜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요? 20만 원 가면 평가액 왜 못 만들어요? 주가가 올라야만 평가액인가요? 대형주잖아요. 중소형주는 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대형주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장만 정확히 보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라이브 들어오시죠? 자, 내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아우. 코로나 조심하세요. 지금 한 3일 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네요. 010-4822 8706이에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네, 이쪽으로 뭐라고?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죠. 참여 또는 숫자 1번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 부분은 AI가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라이브 들어오시고 그리고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선물 뭐냐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예요? 시장을 먼저 봐라요. 아니 누가 몰라요? 금리 누가 몰라요? 그렇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 큰 산이라고 하면 금리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외환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장중에 들쭉날쭉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주가에도 민감하게 반영을 할 거예요. 그죠? 아니 미국 시장 올랐다 해서 쫓아가고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고 해서 검색을 하십시오. 검색을 하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 사모펀드 외국인 기관 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엇을 참고로 하고 오겠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시황과 가장 민감하다고 했죠. 시장과. 근데 매수 발생 신호기에 제가 금리를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흔드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추가적인 낙폭을 이끌기도 하고 반등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 AI는 뭘 보고 들어올까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뭘 보고 들어올까요? AI 프로그램 거래라고 하죠. 기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금리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 시점, 장중에 있어요. 그때 뭐 달러가 급등합니다. 어디가 급등합니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원의 환율, 원 달러 환율.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뭉개고 급등시키고 할 겁니다. 그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요것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는 들어오세요. 자, 010-4822-8706. 이 기준에 의해서 라이브에서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삼성전자 좀 덜고 가시죠?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지표입니다. 차트 아니에요. 아시죠? 자, 4822-8706으로 숫자 1번 또는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브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연기금보다 왜 이렇게 많이 질문이 많아요, 선배님들.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언제 판다? 리바운딩이 없는 그날에는 저는 다 이제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주식은 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졌다가 오를 때 이때가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요. 빠지기만 할 때는 거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언제다? 코로나.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지기성은 뭐예요? 무조건 매수, 매수, 매수. 타짜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럼 조금 반등 오면 조금 수익. 이건 아니죠. 넣을 때 넣고 피할 때 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타짜의 영역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저는 연기금 투자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탑다운,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삼성전자도 종목이다. 종목이 업종을 이길 수 없다. 산업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자, 그래도 20년 동안 15번의 스타 펀드 매상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 이론을 벗어나지 않았다. 절대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이 규칙 여러분들도 한번 고기 낚는 법. 삼성전자라는 큰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죠? 또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때로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중 덜어놓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떤 시장이 도래를 한다. 그때는 그런 종목들도 건들 수 있어야 된다. 다만 무지기성으로 건드는 게 아니죠.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선 이런 것들도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움직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느라 사실 이거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는 날이었잖아요. 오늘. 그죠? 이런 부분들도 건들 수 있으려면 라이브 들어오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감히 언제 팔겠다라고 했어요? 감히 주가를 예측해 보겠다. 썸네일에 적었기 때문에 언제? 리바운딩이 없는 그때. 이해되시죠? 리바운딩이 있어야 주식 투자입니다. 궁금한 점은 라이브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 발생, 검출기는 어디 뭐 배포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기호수였습니다. 참여도는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시장에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들어놓은 타이밍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기호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스타 플레이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